이번에는 맥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탑뷰에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 하게 되면 스피어가 만들어지고요. 다음 이동 툴을 선택하고 모디파이에 가서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스피어 00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니셜로 바꿔 보겠습니다. KYS로 변경해 봤습니다. 다음은 색상도 클릭해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레디어스가 반지름인데 레디어스를 20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방금 만든 이 스피어가 전체 뷰에 모두 가득 차게 해 보겠습니다. Ctrl Shift Z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두 가득 차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세그먼트의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세그먼트가 32인데 이것을 12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들 폴리와 로 폴리 개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세그먼트를 16으로 높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헤미스피어가 0.0인데 이 부분을 0.5로 입력해 보면 이런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퍼스펙티브 뷰를 최대화 시키려면 Alt W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왼손은 Alt, 오른손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움직여 보면 아크 로테이트가 됩니다. 다음은 이 상태에서 엣지를 보고 싶으면 F4를 눌러주면 엣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Alt W, 이번에는 매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질 편집키 단축키는 M이고 직접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재질 편집키는 두 개의 모드가 있고 지금 보고 있는 모드는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가 되겠고 모드를 클릭해서 컴팩트 머티리얼 에디터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있는 이 재질을 방금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어사인 시키면 바로 매핑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모드를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이 빈 공간에 오른 버튼을 누르고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방식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회전시키면 이렇게 줌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회전시켜 보면 줌인이 됩니다. 디퓨즈를 드래그하여 제너럴 체크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가 적용이 됐는데 지금 뷰포트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재질을 이 스피어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Assign. 그런데 체크 무늬가 보이지 않습니다. 클릭하고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이 체크를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서 체크가 여러 번 반복되게 해보겠습니다. U 타일링이 1, V 타일링이 1인데 각각 2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재질 편집기를 닫고 여러가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Ctrl Shift Z 누르면 다시 가득 차게 나타나고 탑 뷰에서도 쉐이딩으로 보고 싶으면 F3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프론트 뷰도 F3을 눌러주면 이렇게 보이고 레프트 뷰도 F3을 눌러주면 이렇게 무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라이트 영역과 그림자가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엣지를 보고 싶으면 F4를 눌러주면 이렇게 엣지도 보이게 됩니다. 프론트 뷰도 선택하고 F4 눌러주면 엣지가 보이고 레프트 뷰도 F4를 눌러주면 엣지가 보입니다. 다음에는 이 체크 무늬의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고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서 컬러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컬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컬러 1을 클릭하고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하늘색으로 선택을 해봤고 컬러 2는 또 다른 색상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옐로우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이 스피어를 선택하고 세그먼트를 32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헤미스피어를 0.5에서 0.3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Ctrl Shift Z 눌러서 전체 뷰에 스피어가 가득 차게 해봤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스피어를 선택하고 헤미스피어를 0.5로 다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0.8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0.5를 입력해서 이렇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크기를 키워 보겠습니다. 레디어스가 20인데 이것을 30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Ctrl Shift Z 눌러서 4개의 뷰포트에 스피어가 가득 차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탑뷰의 그리드를 감춰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G를 눌러서 감춰 보고요. 프론트 뷰에서도 G를 눌러서 그리드를 감추었습니다. 레프트 뷰도 선택하고 G를 눌러서 그리드를 감춰 봤습니다. 다음은 재질 편집기를 열고 이번에는 타일링 수를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체크 무늬가 직사각형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V 타일링을 줄여서 정사각형이 되게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V 타일링을 10을 입력하고 U 타일링을 20을 입력하니까 거의 정사각형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탑뷰를 최대화하겠습니다. 탑뷰를 선택하고 Alt W 눌러주면 최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회전해서 줌아웃을 시켜봤습니다. 이동 툴에서 스피어를 선택하면 이렇게 XY축으로 나타나는 트랜스폼 기준모가 나타납니다. 이 트랜스폼 기준모를 키우려면 키보드에서 플러스를 눌러주면 커집니다. 다시 마이너스를 눌러주면 적어지고 플러스 눌러서 좀 더 키워봤습니다. 다음은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X를 잡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복제가 됩니다. 다음은 몇 개로 복제할 것인가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숫자만큼 복제가 됩니다. 2개를 입력해서 2개를 카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론 옵션에는 3가지 타입이 있는데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카피는 별개의 독립된 개체로서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인스턴스는 원본과 복사본이 서로 속성이 같아집니다. 원본을 변경을 시켜도 복사본도 변경이 되고 복사본을 변경하더라도 원본도 변경이 되는 방식입니다. 리퍼런스는 원본을 변경하면 복사본도 변경이 되지만 복사본에 변화를 주면 원본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방식을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대로 OK 했습니다. 다음은 이 스피어를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Y를 잡고 밑으로 내려서 복제를 하겠습니다. 방식은 카피 방식으로 했고 개수는 1개입니다. 다음은 Shift 누르고 X를 잡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복제를 2개를 하는데 방식은 인스턴스로 하겠습니다. 이 스피어를 선택하고 퍼스펙티브 뷰에서 변화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본 스피어의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몇 가지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밴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밴드가 적용이 됐고요. 전체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스피어에 밴드가 적용이 되었고 밴드에는 기즈모와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기즈모는 사각형으로 보이는 이것을 기즈모라고 합니다. 밴드에서 각각의 값들의 변화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밴드에서 앵글 값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앵글 값을 높여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앵글 값을 20을 입력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복제된 2개의 스피어도 마찬가지 똑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방식을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복제된 이 스피어를 선택하고 이 스피어에 또 다른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테이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마운트 값을 키워서 변화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운트를 0.3을 입력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제된 오브젝트에 복제된 스피어에 테이프를 적용했고 원본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제하는 방식이 인스턴스 방식이 됩니다. 다음은 다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스피어를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Y축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서 복제를 하겠습니다. 카피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스피어를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X 방향으로 움직여서 2개를 복제하는데 이번에는 레퍼런스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제가 됐습니다.
원본의 모디파이에서 또 다른 변화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이번에는 트위스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앵글 값을 높여주면 이렇게 트위스트가 됩니다. 앵글을 25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복제된 이 스피어를 선택하고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또 다른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웨이브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웨이브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0 페이스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0.5를 입력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원본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제된 오브젝트에만 변화값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방식을 레퍼런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복제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정렬하는 방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스피어가 X축으로 이렇게 이동해 있다면 이것을 X축으로 위에 있는 스피어랑 나란히 정렬이 되게 하는 방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얼라인을 클릭하고 대상체를 클릭하면 X축이니까 X만 두고 Y와 Z는 해제하고 센터와 센터로 맞춰달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X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센터와 센터끼리 정렬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스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피어도 X방향으로 이렇게 좌우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것도 위에 있는 이 스피어를 기준으로 해서 X방향으로 서로 정렬이 되게, 가운데 정렬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얼라인 클릭, X축으로 센터 센터 이렇게 서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매핑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고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또다시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3개를 만들었고 디퓨즈 값은 이렇게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크를 Shift 누르고 3개를 복제해 보겠습니다. 이 체크는 두 번째 재질에, 이 체크는 세 번째 디퓨즈에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재질에 디퓨즈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질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오브젝트들 컨트롤 누르고 하나하나 선택한 다음에 이 재질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스피어 3개를 선택하고 세 번째 재질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체크를 선택하고 뷰포트에서 보겠다 클릭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뷰포트에서 색상과 이미지를 보겠다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두 번째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봤습니다. 세 번째 체크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서로 다른 색상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조명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탑뷰에서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바닥에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랜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렌더 셋업을 열고 렌더 사이즈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웃풋 사이즈가 커스텀인데 이것을 HD로 변경해주고 사이즈는 128072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퍼스펙트 뷰에서 퍼스펙티브 글씨 위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Show Safe Frame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실제 렌더링이 되는 비율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퍼스펙트 뷰에서 왼손은 Alt 키를 누르고 오른손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채 적당한 앵글을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도 해줍니다. 다음에 Ctrl C를 눌러서 카메라를 만들어줍니다. 카메라는 반드시 퍼스펙티브 뷰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조명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조명은 포토메트릭도 있고 스탠다드, 아놀드가 있는데 스탠다드 조명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옴니 조명을 탑뷰의 가운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Y축으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폰 기준모가 너무 커서 키보드에서 마이너스를 여러 번 눌러서 좀 적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 뷰에서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메쉬 스무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피어를 선택하고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메쉬 스무스를 적용해 줍니다. 이 메쉬 스무스 위에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고 카피한 다음에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다시 오른 버튼 누르고 페이스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스피어에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페이스트를 눌러주면 적용이 됩니다. 이 스피어에 적용된 메쉬 스무스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카피를 한 다음 다른 스피어에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페이스트를 눌러주면 적용이 됩니다. 다시 또 다른 스피어를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페이스트 눌러주면 적용이 됩니다. 이 오브젝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페이스트를 적용해서 메쉬 스무스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방식으로 복제가 됐기 때문에 원본에만 적용을 해도 복제본에도 똑같이 메쉬 스무스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레퍼런스로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에도 오른 버튼 누르고 페이스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복제본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명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그림자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섀도우를 ON으로 켜고 그림자 방식은 섀도우로 했습니다. 카메라 뷰에서 그대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그림자의 퀄리티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섀도우 맵 프레머트에서 사이즈가 512인데 이것을 1500 정도로 키워 보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그림자 가장자리의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샘플 레인지 값을 4에서 8 정도로 입력해보면 렌더 걸어보면 그림자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숫자를 더 높여보겠습니다. 샘플 레인지를 12 정도로 높여서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그림자 가장자리가 훨씬 더 부드럽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1500 정도 키워주면 퀄리티가 좋게 나타나고 샘플 레인지는 6부터 7, 8, 9, 10 이렇게 계속 높여서 분위기를 확인하면서 조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섀도우 프레머트에 가서 덴시티가 1.0인데 이 부분을 0.9를 입력해서 그림자를 조금 투명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원래대로 1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렌더 걸면 이렇게 불투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이 조명의 감색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텐시티에서 보면 어테뉴에이션의 유즈와 쇼를 체크하고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분위기에서 바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점점점 가장자리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트와 엔드 값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타트 값을 더 높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이 원이 스타트고 바깥쪽에 있는 이 원이 엔드입니다. 그러면 스타트의 영역에 들어간 부분은 스타트를 더 높여주면 지금 이 스타트 영역에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밝게 나타나고 여기부터 점점 어두워지다가 이 영역 바깥에는 완전히 조명이 비치지 않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엔드 값을 더 키워서 그라데이션으로 빛이 점점 소멸되는 영역을 더 넓혀 보았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분위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엔드 값을 다시 좀 줄여서 스타트 값은 좀 더 높여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그림자를 에어리어 섀도우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림자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섀도우 인테그리티를 3으로 높이고 섀도우 퀄리티는 6으로 높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렌더링 시간은 다소 더 소요되지만 퀄리티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다음은 그림자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에어리어 라이트 디멘전 부분의 숫자를 높여주면 됩니다. 이 값들을 20 이렇게 높여봤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림자 가장자리 번지는 부분이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탑뷰를 최대화하고 이 부분을, 이 플랜을 백그라운드라고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줄여서 BG라고 하겠습니다. BG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조명을 한 개 더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옴니 조명을 카메라 왼쪽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디파이에서 변경을 해 보겠는데요. 파 어테뉴에이션에서 유즈와 쇼를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이 값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빛의 세기가 1.0인데 이것을 0.2로 낮춰주겠습니다.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카메라 왼쪽이 훨씬 더 밝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 조명에 색상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색상을 선택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약간 푸른 계열의 색상으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푸른 빛이 비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빛의 세기를 0.2에서 0.5로 높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컬러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되지 않은 다른 컬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짙은 보라색으로 선택을 해 봤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해서 조금 푸른 보라색으로 선택을 해 봤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보랏빛이 비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조명의 밝기를 0.3으로 낮추고 이 컬러도 조금 밝은 톤으로 변경해 봤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방금 만든 이 조명은 배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 보겠습니다. 이 조명을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배경을 익스트루드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익스트루드는 제외한다는 뜻이고 인클루드는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익스클루드에 배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배경에는 이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카메라 뷰를 다시 렌더 걸어서 살펴보면 배경에는 조명의 영향이 미치지 않고 9개의 오브젝트에만 조명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이 각각의 오브젝트들의 좌표값을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입력하여 세팅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 보면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동 툴을 선택하면 X축, Z축, Y축의 좌표값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탑에서 보게 되면 X방향은 좌우방향, Y는 이렇게 수직방향 이렇게 보입니다. X방향으로는 마이너스 0.875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스피어를 선택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X축으로 0을 입력하겠는데요. 키보드에서 0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른쪽에 조그마한 삼각형에서 오른 버튼 눌러주면 0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스피어도 마찬가지로 오른 버튼 눌러서 0으로 변경시켜 봤고요. 세 번째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오른 버튼 눌러서 0으로 변경시켜서 X축으로는 서로가 정렬이 된 상태가 되게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스피어입니다. 이 스피어는 X축으로 64.632로 저는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65로 저는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피어도 65로 변경해 봤고 세 번째 스피어도 65로 변경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스피어입니다. X방향으로 130.139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130으로 변경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 스피어도 130으로 변경했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13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정렬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해 봤고요. 다음은 탑뷰에서 이 스피어들을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룹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려고 해도 그룹이 되어서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 플랜은 잠시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랜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 Hide Selection 가려집니다. 그 다음에 조명도 가려보겠습니다. 조명을 선택하고 가리는 방법도 있지만 디스플레이에서 라이트를 선택해주면 하이드가 됩니다. 카메라도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Create Spline 1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을 하나 만들고 이 원은 이 오브젝트와 X축으로 서로 이렇게 중심이 수직으로 서로 정렬되게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맞춤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Align 바로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X축으로 센터 선택해주면 X축으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다음은 이 오브젝트들을 이 원을 중심으로 복제를 시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오브젝트들을 원을 중심으로 복제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로테이트 한 개의 축을 중심으로 픽 클릭 그러면 이 원을 중심으로 이 오브젝트들이 복제가 됩니다. 다음은 이 앵글 스냅을 켜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Shift 누르고 이렇게 회전해 보면 30, 40, 35 이렇게 5단위로 스냅을 걸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30도로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카피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1개를 만들게 되면 OK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원본 하나가 있기 때문에 11개를 만들면 전체 12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Alt W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도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디스플레이에 가서 라이트와 카메라를 켜서 다시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지우고 카메라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고 Ctrl C를 눌러서 카메라를 생성시켜 보겠습니다. 다음 Alt W 조명의 위치를 좀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명의 위치를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가렸던 플랜을 다시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Unhide All 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가운데로 이동시키고 이 플랜의 크기를 키워 보겠습니다. 모디파이에서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 뷰에서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명에 Use와 Show를 꺼서 파 어테뉴에이션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 카메라 뷰를 선택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는데 플랜의 바깥 부분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플랜의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그러면 이 플랜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도 이 부분이 다 플랜으로 렌더링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플랜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스케일 값을 키워주면 이 빈 공간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스케일을 3을 입력해서 렌더를 카메라 뷰에서 다시 걸어보면 이렇게 빈 공간들이 메꿔져서 플랜이 커진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플랜의 사이즈를 키우지 않고도 스케일 값의 변화를 줘서 이렇게 플랜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